네, 안녕하세요. 홈생TV입니다. 오늘은 제 어렸을 적 과거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늘 이 얘기만 생각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과거가 생각나고 또 형제들이 생각나고 이러는데 저희는 충남 아산이 고향입니다. 원래 충남 아산 대방면 수천리 19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가 원래 고향이고요. 저희는 이남 이녀입니다. 제 위에 형님 하나 계시고 제 밑에 동생 하나 있고 누나가 큰 누나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형님은 암으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한 51살에 돌아가셔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누님은 부천에서 살고 계시고 저희 막내 동생은 일본에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과거를 얘기해. 저희는 아버지가 굉장히 매일 술 먹고 엄마랑 싸우고 엄마 두드러 패고 이런 그런 참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이런 가정에서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7살 때 7살 때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셔가지고 제가 작은 둘째 아버님 천안에 사셨는데 그 둘째 아버님 집으로 보내지게 되고 저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은 공주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으로 갔고 저는 그 둘째 아버님 댁으로 보내지게 되었어요. 저희 누나하고 동생은 엄마가 데리고 가기로 하고 아버지는 원래 그냥 남풍구처럼 돌아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족도 안 돌보고 그냥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워낙 가정이 어려워서 제가 저는 작은아버지네 있던 기억이 살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한이 맺혀서 제가 지금도 둘째 아버님 네 집을 잘 가질 않습니다. 그 집에만 가면 옛날 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안 좋았던 기억, 맨날 두드려 맞던 기억 이런 거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천안에 가면은 늘 그런 추억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천안에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7살에 뭘 알겠습니까? 7살짜리가 천안에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서는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밥을 부뚜막에다 소금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반찬 없는 소금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얼마큼 힘들었겠습니까? 부뚜막에서 맨날 눈물 흘리고 물 말아서 소금하고 먹는 그런 나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맨날 먹는 게 부족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풀 베러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집에서 엄마가 그때 저를 거기다가 맡겨주면서 방규야 엄마가 꼭 돌아온다. 엄마가 2, 3년 후에는 꼭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어디 누가 가자고 그래도 가지 말고 이 집에 꼭 붙어 있어라. 절대로 이 집을 떠나면 엄마랑 너랑 영원히 못 만나게 되니까 엄마가 꼭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그렇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정말 소금밥을 먹으면서도 온갖 서름을 다 이겨내고 맨날 맞는 날이 많았지만 온갖 서름을 이겨내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애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를 한 대 때렸는데 그 어린 나이에 싸워야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근데 그 일로 해서 집에 들어가서 작은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천안 청수동에서 살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걸어서 공주를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공주를 한두 번 예전에 가본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촬영 고개를 넘어야 됐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놓였지만
차량고개를 넘어서 가면 정안면 사연리라는 데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거기에 가면 형이 있고 외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거길 가야 되겠다. 도저히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 생각해서 거기 가야 나중에 엄마도 찾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까만 고무신, 그때는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까만 고무신 신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행정리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뭐 행정리는 거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키로수로는 한 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천안에서 행정리까지는 걸어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옹기 장사 하시는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옹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밀어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디를 가냐 그래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오늘 밤에는 어차피 촬영고개를 네가 못 넘는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차비를 줄 테니까, 그걸로 넘어가도록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밤이니까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도 자식이 없는데 네가 어차피 너 거기 가도 어머니가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자식으로 양자로 입양해 줄 테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침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엄마가 아시는 지역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밥을 먹고 그 아주머니가 그때 돈으로 50원을 주셨어요. 50원. 5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50원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돈 같아요. 그때 버스를 타면 10원인가 뭐 5원인가 하는 정도였으니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스를 타는 걸 몰라서,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는 몰라서 그냥 무턱대고 차량고개를 향하여 걸었습니다. 차량고개를 넘으면 바로 인풍이라는 마을이 있고, 인풍 다음 마을이 산수마을이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 마을이 사연 1이 외할아버지네 마을인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몇 번 가면서. 그래서 그 차량고개를 넘었는데, 지금은 차량고개가 굴이 뚫리고 포장이 다 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비포장이었고 다니는 차도 없고 아주 습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부시부시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도 뭐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섭죠. 이 사람도 없는 차량고개를 아침부터 넘고 있는데, 근데 한 중턱쯤 올랐을 때 어떤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인데 지팡이를 짚고 비가 그날따라 또 부실부실 왔어요. 그래서 건너 앞에서 막 이렇게 걸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할머니도 완전히 허리가 굽으셔서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거기를 막 뛰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막 앞질러가지고 막 넘었습니다. 미친듯이 막 무서워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차량고개를 넘었어요. 예. 그 어린 나이에 아마 걸어서 차량고개를 넘으려면 1시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지고 그 인풍에는 고종 사촌 형님이 살았어요. 예. 고종 사촌 형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셨는데, 그 인풍에 고종 사촌 형님이 살아가지고 그 집을 들렸습니다. 그 집을 들렸더니 형님이 막 울으시면서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고, 그 먼 데서 여기로 어떻게 왔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을 해주시고, 또 어디 가려고, 외할아버지네 가려고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가라. 내가 작은 삼촌한테는 잘 얘기를 해보겠다. 왜냐면 저희 둘째 아버님은 인풍에 사는 형님한테는 삼촌이었어요. 그죠? 그 형님은 그 당시도 연세가 거의 한 40, 50세나 뭐 이렇게 돼 있으셨으니까 저희한테 거의 아버님보다,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네 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형한테 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외할아버지네 갔습니다.
그 외할아버지네 입구 마을에는 그때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 저희 할아버지는 그 새집 할아버지라고 별명이 새집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동네에서 어지간한데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막에 가서 물었습니다. 새집 할아버지 댁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새집 할아버지 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 형이 어떻게 듣고 막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형은 그때 저보다 3살 많았으니까 10살이었습니다. 10살. 네. 형도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그 외할아버지 댁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에도 형편이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애들 둘을 외할아버지랑 맡아준 형편이 못 됐어요. 저희 형제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둘이서. 그래서 저는 외할아버지는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고모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네. 고모는 그 당시에 그 외할아버지 댁에서 한 3-4마을만 지나면 소랭이라고 공주 마곡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 고모네 집이 있었어요. 고모님은 자식을 한 10명 정도 낳아가지고 자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모님은 그 당시에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님네 가서 그 고모님네 셋째 아들 중구 형님이라고 있었는데 이씨예요. 이중구. 그 형님네 집에서 의탁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차별도 안 하고 때리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학교는 못 다녔지만 제가 그때 8살쯤 됐을 거예요. 학교는 못 다녔지만 그냥 뭐 즐겁게 이렇게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저희 선산이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둘째 아버님이 벌초하러 왔다가 제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다시 또 거기서 제가 어린 나이에 뭐 반항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시 그 둘째 아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둘째 아버님 댁에 가서 정말 고진 그 일을 하면서도 묵묵하게 참았어요. 어머니가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입양하자, 양자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가고 끈질기게 그래서 어머니가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오셨어요. 응?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으시면서 네가 없어졌을까 봐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모른다. 엄마가 이제 서울에 사골세 집이라도 마련해 놨으니까 가자. 너네 형도 가고 너도 가고 가족이 다 모여서 살자. 뭐 잘 살든 못 살든 모여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어머니가 저를 그때가 제가 9살 때 같아요. 9살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거의 한 3년을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어머니를 만나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그래서 정말 그 단칸방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형제들끼리야 싸우고 맞고 때리고 해도 다 형제이기 때문에 다 풀어지잖아요. 남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도 다니게 되고 저는 학교를 1학년, 2학년 안 다니고 바로 3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는 바로 1학년, 2학년 안 다녔어요. 바로 3학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따라갈 수도 없었고 굉장히 그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희 집은 워낙 어머니가 장춘동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말 그 먹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또 애들 학교도 육성회비를 한 번은 육성회비를 안 내가지고 육성회비가 그때 450원이었어요. 그 육성회비를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예. 왜?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막 불려다니고 교장실에까지 불려가서 막 혼나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육성회비 가지고 학교를 운영했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정말 그
서럽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밑바탕이 돼서 요즘에도 무슨 일을 하면은 그 남한테 쥐지지 않으려고 미치도록 하고, 또 그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은 의리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오늘 없으면 내일 벌어도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되지만, 의리와 약속, 신뢰는 깨지게 되면, 한 번 깨지게 되면 영원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의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그럴 거고 모레도 죽는 그 날까지 어머님의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새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 과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